오늘은 지금 국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돼 있는데 국회에서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맨날 패스트트랙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과연 이 패스트트랙이 뭔지, 발음도 어려워요. 패스트트랙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텍스트 한번 잠깐 보고 오실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빨간색,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 놓은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아니면 상임위원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60% 이상의 조건인 거예요. 60% 이상의 조건을 충족을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신속 처리 안건인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이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상임위에서 여러 토론을 거쳐갖고 합의를 해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생 법안 위주로, 민생 법안 같은 경우도 통과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묶여 있다 보니까, 민생 법안 같은 거는 빨리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 경제에 대한 법률,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전에. 어쨌든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패스트 트랙에 올려졌었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뭐 이런 거, 안전사회 건설, 뭐 이런 거 있죠.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는 것들, 여든 야든 좌든 우든 별로 이견이 없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이런 법은 당연히 빨리 통과돼야 돼, 이런 것들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입법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또 이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시끄럽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원래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입법을 하는데, 합의 없이, 국회에서 이런 합의 과정 없이 아주 짧게 신속하게 입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존에 있던 법률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 신속 처리 법안에 상정을 하는 그 법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법들이 문제냐? 이것도 빨간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선거제 개편안.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바꾸겠다. 그리고 공수처라고,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름도 되게 복잡하죠. 어쨌든 뭐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독점해 온 게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거예요. 기소권, 수사권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원래 검찰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 공소유지권을 독립기관인 공수처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주자. 말하자면 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따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독립된 검찰 조직? 이런 걸 또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이 두 가지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사보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보임은 뭐냐? 사보임 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상임위 혹은 특별위원회 의원을 교체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패스트 트랙에 보면은 상임위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신속 처리 안건에 태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 이 위원을 교체하는 걸 사보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찬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패스트트랙을 찬성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있는 위원 중에서 반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당 원내대표가 교체한다. 누구로? 이 패스트트랙을 찬성할 의원으로. 말하자면 답정너예요, 답정너. 이미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거를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교체시켜서라도 우리가 한번 이것을 통과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유한국당은 왜 이 선거제 개편안을 반대를 하고 공수처를 반대하느냐? 먼저 공수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수처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좌파 법조인들을 묶어서 자, 이제부터는 이게 공수처야 라고 만들 거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 법을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 사람들의 집단을, 그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집단을 이제부터 공수처를 한다. 그리고 이 공수처의 임기는 예를 들어서 6년이다.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공수처가 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이 검찰 집단이 누구 편이에요? 문재인 편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반대하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지금 야당이 반대하냐? 이렇게 말장난을 놀고 있는데, 정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자신들이 깨끗하게 정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 거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이 임명 권한을 자유한국당에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못 받으면 거짓말 한 거라는 거예요. 이 공수처에 들어갈 법조인들을, 그 법조인의 리스트를 자유한국당에서 리스트를 주면 이 중에서 뭐 몇 명을 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정해진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뭐 민병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똘똘 뭉쳐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수처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임기를 6, 7년 때려버리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파 정권이 다시 집권했을 때 그 대통령과 그 국무총리고 뭐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이 공수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막을 수밖에 없지. 지금 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저는 사기치는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이 공수처에 들어갈 인원의 리스트를 자유한국당이 리스트업을 해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라.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자, 선거법 개정안 뭔가 이상하죠? 선거를 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법이 있는데 이 선거의 룰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유리하게. 민주당과 정의당 이런 당들이 유리하게,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당장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오케이, 아주 좋아. 이거 빨리 성공시켜서 앞으로 영원토록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일당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마르고 닳도록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민주당이 이 정치판을 그야말로 휘어잡겠다 하는 법안을 지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야당은 의미도 없어져요. 그때가 되면은 그냥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처럼 일당 독재가 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야말로 목숨 걸고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 법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선거를 하죠. 선거에서 어느 한 정당이 이겼어요. 단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단 한 번 승리를 하게 되면, 선거에서 단 한 번 이기게 되면은 자신이 정치판에서 유리해지죠. 이때 단 한 번 내가 이겼으므로 이때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선거법을 고쳐서 내가 한번 영원토록 독재를 해보겠다. 이게 제정신인 건가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 겁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공정해야 될 게 선거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을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을 싸그리다 좌파의 인물들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선거 룰까지 자기들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므로,
단 한 번,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정치판에서 유리하니까 이 유리한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평생 집권을 하겠다. 평생 대한민국의 권력을, 정치 권력을 쥐고 흔들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선거제 개편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정한 선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나라이길 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반대를 해야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런 짓을 제가 단언컨대,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본인이 선거에 한번 이겼다고 해서 지금 자신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해서 이 선거 제도를 갈아엎어서 자유한국당이 일당 독재로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라고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에도 반대를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주장도 반대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말살 정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좌우, 정치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이 유리함을 이용을 해서 선거 제도를 개편을 해. 그래서 이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독재를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유한국당이 옳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